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1%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1% 가까이 하락해서 끝났고요. 여기는 HLB 때문에 그렇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밑에 여기 삼성전자의 차트를 같이 올려놨는데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보지 않고 내가 한미반도체에 투자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주 고객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지금은. 그렇죠. HBM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HBM이 개인 사용자 단으로 뭐 한 3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HBM에 대한 수요를 못 잡아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개인 사용자 단으로 내려온다면 수율 자체를 잡았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율에 대한 부분은 그쵸 패키징 장비에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패키징 장비가 어디서 나와요? 한미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처럼 그쵸 일반적인 D램처럼요 재고에 뭐 몸서리 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HBM은 거의 뭐 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비메모리의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세대도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를 불러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메모리가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을 하는데 HBM 그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버렸어요. 비메모리에 대한 성능 향상 폭은 이제 거의 맥스에 왔다는 거죠. 지금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쪽으로 보냐면 전기를 적게 먹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합니까? 성능이 유지되거나 높아지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HBM, 그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번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런데 2분기 이후에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2분기 이후에 점유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는 뭐 이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악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엔비디아는 지금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는 조금 아우성들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문제고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직접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과 설계 측면에서 설계단의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조금 많은 경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장치를 정말 이 대규모의 이 팹을 건설하고 그 공장에 대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할 기업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쟁 상대가 붙었습니다. 그게 TSMC입니다. TSMC HBM을 직접 생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은 여기 핵심 부품을 뭐 막거나 뭐 이런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미 반도체 측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HBM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는 패키징 장비가 필요하고 그 패키징 장비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 장비는요.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입니다. 그렇죠? MR-MOF 방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 그렇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 실적이 나빠질 만한 요인도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상승하는 그쵸 실적의 증가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뭐 꺾이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항상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HBM은 만들면 나간다. 내년 생산 물량까지 완판됐다. 솔드아웃이다. 아니 반도체는 항상 재고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진 않았지만 메모리 반도체만큼의 재고 압박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 최대 호황이라고 불려졌었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2016, 17, 18년도 그렇죠. 이 3개년도 동안
삼성전자의 이익률은요 17년도 평균치를 보면 50%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건 사실상 말 다 한 거죠. 그때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끝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실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첫 분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와요? 삼성전자와 여기 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여기 실적을 보잖아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사상 최고 실적 정도는 넘어주고 나서부터도 매도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구간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추적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여기서 우리가 뭐 한미반도체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더라도 최고가는 못 잡아도 내려오는 구간에 적정한 구간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의 이 매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그래요. HLB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온 종목입니다. 오늘도 하한가 풀렸을 때 그쵸?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가 뭐 한 3%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쵸? 하한가를 한번 더 가면 떨어지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나올 테니까 손절을 한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수익을 마지막까지도 한 4%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13%, 18% 그리고 1월 달에는 31%씩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매매한 구간을 보면 전부 다 신고가,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고, 우리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딱 이틀 만에 여기 35%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그쵸? 고가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 구간에 3일 만에 35% 수익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감에서 8시 52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이구산업, 그쵸?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했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구산업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었고 뭐 한 3%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매수한 결과 15%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했다는 점. 자, 그 밑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자, 내용 보시면요.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한 7%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 전에 제가 3일 전에 지난 뭐 한 수요일 목요일 매도를 했죠. 5월 14일 날 어떻습니까? 25.65%.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그쵸?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를 공략하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보는 이유 뭐다?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타점 잡아야죠. 제가 언제 구간에 잡았죠? 돌파하는 구간에. 제가 매수하는 구간을 다 보여드렸죠. 돌파하는 구간에 잡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때요? 한미반도체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린 이유는 싸게 잡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싸게 잡지 않는 원리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실시간 타점이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독과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쵸, 둘 중에 하나 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62평과의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 이런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2주 동안 안에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격을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그쵸, 엔비디아 실적 기준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종목군에서 실시간 타점, 그쵸,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지금은 추가적으로 뭐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환율이나 금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디테일한 내용은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종목을 분류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